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넥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맞춤 전략도 짜고 있고요. 바이오 USA에 참석을 해서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요. 또 두경부암과 빈혈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09년에 기술 특례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이 R&D 좀 중심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툴젠, 그 유전자 치료제나 이제 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툴젠의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어 있고요. 이제 주요 플랫폼을 보면 뭐 항암 백신 플랫폼이나 성장 호르몬 제제, 빈혈 치료제 같은 쪽으로 주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성장 호르몬 치료제나 빈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지역들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IMF하고 이제 함께 개발을 하고 있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환자 투여 단계에 의해서 현재는 임상 모집까지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 올해 말에는 이런 중국 지역에서 품목 허가 신청서도 제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빈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 바이오와 함께 이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쪽에서 임상이 좀 종료되면서 연말쯤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이제 품목 허가서를 제출을 하고, 내년에는 좀 허가까지도 목표를 하고 있는 좀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4년 이제 내년쯤에는 해외 쪽에서 이제 이런 의약품 관련한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관련한 매출 관련해서 이제 좀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도 좀 키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제 이번 달 초였죠. 이제 미국의 그 ASC 아스코가 열렸었는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을 가졌던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래도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스코에 출전하는 이제 기업들 위주로 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반등 시도도 이어졌었는데요. 이 현재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특히 이 수급 쪽 흐름을 보면은요, 기관 쪽에서 현재 거의 22거래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또한 현재 7거래일째 계속해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 출회 압박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멈추기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제넥신은 아스코 이후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2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도망가자라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오늘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제약바이오 이제 흐름을 보면 섹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 각계전투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급락하는 전반적인 섹터가 그나마 좀 평균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 이렇게 너무 좀 강한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이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난 2020년 8월 이후에 3년째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런 하락 추세가 워낙에 좀 긴 시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좀 위에 반등을 빠르게 이어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매물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물 부담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추후에 이제 재접근을 하게 되신다면 10,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재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짧게 한 11,0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도 역시나 짧게 9,000원 정도 선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제넥신 가격 전략을 살펴보니까요. 매수를 만약에 재접근하신다면 10,000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9,000원으로 짧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를 구조를 해볼 텐데요. 사출과 또 프레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30년 이상 LG그룹과 파트너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DS투자증권에서는 얼마 전에 23년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낮은 밸류라면서 지금 투자협업 매수의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출이나 프레스 쪽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 뭐 이런 생활 가전이나 뭐 2차 전지 쪽 그리고 뭐 물류 쪽에서도 이제 여러 사업 분야를 좀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뭐 이런 뭐 세탁기나 냉장고, 뭐 에어컨, 청소기, 공기청정기 쪽에 이제 사용되는 뭐 이런 플라스틱 부품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LG 그룹하고 거의 30년 넘게 지금 좀 돈독한 파트너로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구자천 회장이 현재 LG전자 이제 협력회 회장으로 좀 재임을 하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이제 LG 쪽에 구본상 사장 외 다른 이제 8명으로 지분이 현재 한 34%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생활 가전 부분 쪽에서 LG전자 쪽에 이제 협력 업체로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성장성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이 OEM 쪽 매출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익성 개선은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과도 함께 이제 좀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폴란드 공장인 LG 솔루션하고 같이 좀 동반 진출하면서 중국의 뭐 남경 쪽이나 이제 폴란드 쪽에서도 생산 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매출액 또한 좀 가파른 이런 고성장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G 마그나향 쪽 전장 사업 또한 또 진출을 이뤄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또 신성장 모멘텀을 또 보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월에 이제 인버터나 PCB 쪽 제조 전문 기업이었죠. 이 올넷전자를 또 인수하면서 지분율을 거의 70% 가져왔는데 이제 LG 마그나 쪽에 이런 샘플 납품 또한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는 뭐 LG 그룹과 함께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런 성장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락하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외국계 쪽 프로그램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현재 프로그램 매도 쪽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 지금 21선, 60일선을 좀 강하게 하향 돌파하는 흐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다시 또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살펴봤을 때요.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LG전자와의 LG그룹과의 지금 협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하락하는 이유는 짚어보니까 외국계 프로그램에서 매물이 출회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21선과 60일선의 하향 돌파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성 델타테크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만큼 주가 하락세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진입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제시 드릴게요. 올해 아무래도 이런 역대 최대 실적이 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인 한 550억 이상까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하면은 이제 매출 또한 이제 전년 대비하면 영업이익이 거의 뭐 75% 정도 성장하는 수치고요. 매출도 거의 9천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하면은 한 15% 정도 이제 성장하는 수치고요. 가전이나 뭐 2차 전지, 전장, 뭐 물류 쪽, 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가파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PER이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OEM 쪽이 확대가 되면서 뭐 이런 생활 가전 쪽에서도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고요. 2차 전지 사업도 고객사 확대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성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물류 쪽에서도 매출이 또 좋기 때문에 뭐 전체 사업 부분에서 모두 좀 고루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SK온 쪽에서도 매출이 점차 잡혀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기대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살펴보니까 11,150원 선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 라인은 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알체라를 구조해 볼 텐데요. AI 안면 인식과도 관련된 기업입니다. 정부 종합 청사에 지금 기술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18억 원 규모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계약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은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왜 빠지고 있을까요?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인 AI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AI를 활용한 뭐 영상 인식 솔루션 관련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영상 인식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이고요. 뭐 이런 얼굴 안면 인식 외에도 산불이나 뭐 화재 같은 뭐 이런 이상 상황을 감지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AI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사업 또한 가지고 있는데 매출 비중으로 보면 이런 안면 인식 쪽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 출입이나 보안 쪽에서 좀 그 매출이 증가를 했었고요. 비대면 업무 쪽에서 금융 쪽에서 이런 비대면 업무가 좀 확대가 되면서 핀테크 기업들과도 계약들을 좀 많이 이뤄냈던 그런 기업이고 토스 중심으로 이런 금융권 쪽에서 매출이 확대되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인식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히 투자를 해왔거든요. 전체 매출 대비하면은 거의 34% 비중으로 이런 R&D 쪽을 이뤄내면서 안면인식 테스트 쪽에서는 이제 국내 1위를 확보를 해두었고 국내외 여러 가지 좀 기업체나 정부기관 쪽과도 계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좀 굵직한 레퍼런스들을 쌓아두었고 영상 인식 AI를 이제 좀 도입하고 싶어하는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좀 컨택을 이어나가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이런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상 상황 감지 사업을 살펴보면 중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거든요. CCTV 모니터링이나 이제 시설물 감지, 화재 감시 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실 모두 해낼 수 없는 그런 좀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산불 감시를 이제 시범 적용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후로 이제 캘리포니아주 전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이상 상황 감지 사업도 성장세가 좀 본격화되는 추세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 스노우가 또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하락 원인을 뭐 살펴보면 사실 뭐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또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뭐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마음 AI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비교의 위치를 사실 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 알차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반등을 이어 나갔었거든요. 한 10, 저점 대비하면은 한 10에서 15%, 20% 가까이 반등을 이어 나갔었는데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제 다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거의 이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차라 쪽에서는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다른 AI 기업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알체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알차라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로 말씀드릴게요. 이 AI 쪽에서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 이어서 다시 소프트웨어 쪽을 다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다른 좀 눌려 있었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알체라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재차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뭐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체라 또한 고점 이전 최고점 대비하면 사실 지난
이제 지금 2분기 동안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내려왔던 자리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오늘은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지난 월요일에 12일이었죠. 이제 18억 원 정도 규모로 인천공항 쪽에서 이제 스마트 패스 관련한 뭐 이런 기술 지원 계약도 체결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뭐 안면인식 쪽 소프트웨어로 뭐 납품이나 기술 지원이 좀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고, 뭐 증강현실이나 뭐 이런 메타버스 분야 쪽에서도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뭐 이런 영상이나 이미지 인식이 필요한 분야들이 뭐 AI 관련해서 쓰임새가 좀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또 영상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AI 쪽에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전체적인 사업부에서 고른 좀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 영업은 좀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영업 적자폭도 축소해 나갈 것으로 꾸준하게 축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현재가 11,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짧게 한 12,000원 먼저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12,000원을 이제 돌파해 나간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추세를 한번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또 강한 상승을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12,000원 제시드리겠고 돌파한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으로는 10,000원으로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